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카월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슈카가 기업들이 주주이익에 바라는 결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듣고서 지나친 상속세가 문제다. 대주주가 주가 오르면 기업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를 안 올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상속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 연구원 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고 이 주가와 장부가의 비율을 봤을 때 확실히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디스카운트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딴 데보다 주가가 낮았대요. 항상 주가가 낮았고 의료를 제외하고는 여기 보시면 의료입니다. 이 의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특히나 유틸리티가 저평가가 되게 많이 됐다. 우리나라 유틸리티 제일 큰 게 한전이거든요. 한전은 근데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전기료 올리지 마 하면 한전은 올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너무 규제 산업인 것들이 주로 이제 주가가 잘 안 오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저평가가 돼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를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재무적 특성이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 거시경제 리스크, 뭐 북한하고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지배 구조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주 환원 문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독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환원이나 주가 비율을 봤을 때 주주 환원이 잘 될수록 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 근데 여기는 확실히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주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무적 특성 또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서비스업을 수출하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서비스업을 수출한다는 거는 무형 자산을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고평가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창 1번, 2번 이슈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또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니네 재벌들 또 니네도 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2022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32주차 이슈 리뷰에서 코스피가 3천까지 올라갔었던 거에 대해서 코스피가 왜 올랐냐, 3천까지 왜 올랐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원인은 이건희의 사망하고 관련이 되게 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20년 10월 25일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이 주식의 시가총액을 쭉 비교를 한 거예요. 주식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건데 코스피 안에 있는 전체 회사 중에 삼전, 삼바, 삼성전자, 우후, 삼성 SDI, 삼성물산 요것만 가지고도 지금 15위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쭉 나열한 건데 요것만 가지고도 22%입니다. 15위 안에만 봐도 삼성그룹주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거의 삼성그룹주가 30% 가까이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여기서 덤으로 이제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캡처를 해봤는데 삼성 비중이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내려왔죠. 한 칸 내려왔고 하이닉스가 한 칸 올라갔고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어요. 카카오가 여기 있더니까 15위 거의 끝까지 갔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고 LG화학도 많이 떨어졌죠. LG화학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그룹주의 비중이 되게 높았다는 거죠. 삼성그룹주의 비중이 높았는데 왜 또 이게 또 코스피를 올린 요인이 됐냐? 이 삼성전자 계열사 주식이 19조 원을 이건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19조 원을 상속하는데 내야 되는 상속세가 우리나라 일단 상속세율이 50%예요. 50억 넘어가면 상속세가 50%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거를 주식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주식에 대해서는 이 20%를 주가를 할증을 해서 상속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면 이거를 6만 원으로 쳐서 여기에 상속세 50%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실효세율은 6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9조 원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12조 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재원을 이 삼성 일가들이 급히 마련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당 성향이 20년에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19년과 20년에 급격히 증가를 했고 그렇게 증가한 덕분에 코스피가 3천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되게 높아졌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상속세율이 높고 20%짜리 상속세 매기고 실효세율 60% 상속세 전반을 그래서 배당성을 높였고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올라가니까 코스피 상승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예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배당이라는 게 주주 환원인 거죠. 주주 환원이랑 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했었는데 자사주 매입보다는 자사주 소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은 또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이 주식 배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 경영권을 지키는데 또 써요.
그래서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각을 해서 한 주주 한 명당의 그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법적인 문제로 이 자사주 소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세만 낮춰서 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상속세만 낮춰서 주가가 올라갈 게 아니라 배당도 높이고 자사주도 소각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보이는 게 상속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제일 최근 이슈가 LG화학 이슈거든요. LG화학이 2020년 12월에 2021년 1월 15일에 105만 원까지 갔습니다. 105만 원까지. 105만 원까지 갔는 게 지금 왜 46만 7천 원까지 떨어졌을까요?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한 게 20년 12월이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의 81%를 LG 화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시총이 높게 막 형성돼 있는데 LG 화학의 주가는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왜냐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배당을 안 받으면 이거는 얘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당권을 안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을 가진 만큼의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실상 웃기지 않아요? 나는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기 전부터 LG 화학을 갖고 있었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애초에 요거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상법이거든요. 상법 중에 상법에 얘기하는 게 이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상법은 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적용할 때 이 우리나라는 회사의 이익에 반해야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주주의 이익에 반해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의 이익은 상관없어요. 회사의 이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적 분할을 통한 가치 희석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회사는 이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웃긴 거죠. 이게 이 나라의 재벌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밑에 하위법도 다 바꿔야 되고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과연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정치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면서 그 해소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속세가 원인인 듯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고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지배주주의 의도적 집가 절하 또한 문제의 매우 큰 요인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라고 달랐을까요?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하게 만들려면 결국 그거는 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한 이후 주가 향방만 봐도 문제가 보일 정도고요. 결국 분할을 통한 주식 가치 희석을 줄이고 배당 성향이 높아져야지 주가 부양이 가능할 텐데 내용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무분별한 상승으로 가치 희석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 순위 떨어진 거 보셨죠?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과연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좀 늘었습니다. 좀 늘었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체크를 못했고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이게 4.06인가 나왔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마이너스 0.5 이거 바뀌었는데 이거 YY로 플러스 예측치도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거 플러스 0.5% 예상했는데 0.4%인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YY로는 마이너스 2.5%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30년물 국채 입찰이 또 오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이슈로는요. 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있겠고 이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일본과 영국의 GDP와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한국의 실업률과 M2 통화량,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이슈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